자, 이번에 내일부터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걱정해하는 카카오를 좀 볼 텐데, 카카오 과연 이 C파동에 대한 저점이 어디까지 떨어질까가 지금 관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검찰에서 김범수 이제 총수에게 15년을 구형을 했죠. 어, 제가 어제도 엊그제였나?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게 악재긴 악재인데, 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총수 하나 이렇게 감옥 간다고 해서 뭐 기업이 망합니까? 단기적인 악재,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게 어떻게 구형이 되고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악재 해소로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8월 31 일이고 또 이제 9월, 내일부터 9 월장이 시작되고 새로운 또 9 월이 시작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9 월달 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할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 오늘 뭐 이제 징역 15년 구형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뭐 그게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뭐 만들긴 하겠지만, 이 판결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과연 이 카카오 주가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넥스트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4.73% 크게 빠졌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까지 넥스트 거래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을 텐데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개인들이 분명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본장에서도 외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이 넥스트 거래에서 아마 개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20선 이탈까지도 나왔던,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 카카오는 여러분들 최근 분명 이런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이 반등 구간에서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그널들이 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도 그런 시그널에 따라 재료는 항상 또 터져 나온다는 거, 악재는 터져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걸 하나 기억하세요.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일단 인지를 하자. 내 머릿속에 인지를 하자. 그래야 주가가 뭐 막 밑꼬리가 달리고 또 수급이 들어오고 막 갑자기 또 양봉 나오고 막 이럴 거거든. 내일부터. 이게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면서 떨어질 거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자. 인지를 하자. 그리고 나서 타점을 잡을 땐 일단은 신중하자. 네. 우리는 완벽한 시그널이 뜨기 전까진 무조건 타점이라는 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일단 카카오가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카카오랑 이 네이버랑 저는 정말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 앞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올 거고, 또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결국 예전에 이 중국 쪽 그 결제 시스템 내용들을 좀 보면, 여러분들 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결제 시스템 훨씬 앞서 있는 거 아시죠? 이미 중국은 거의 한 5년 전부터 신용카드를 안 썼어요. QR 카드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띡 해 가지고 얼굴만 들이미면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AI로. 이 모든 결제 시스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이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장악을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위챗이라는 플랫폼, 또 알리페이에 대한 그 이전에 쯔프바오라는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런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전성기는 안 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런 단기적인 악재들이 시장을 흔든다고 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코스피죠.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고점을 한번 돌파, 또 고점을 이게 돌파할 때 볼게요. RSI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여기 단계에서 분명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나왔거든. 근데 오히려 하락이 안 나오고 한 번 더 돌파를 했어.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RSI가 하락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다이버전스인데, 더블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근데 지수가 여러분들 더블 다이버전스 걸렸던 구간이 딱 2017년도 최근
최근이라고 해 봤자 2017 년도밖에 없거든요. 이때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난 뒤에 주가는 지수는 2,600 포인트에서 볼게요.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죠. 2,000 포인트 가까이. 물론 지금 과연 그렇게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겠지만, 또 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이런저런 악재들이 분명히 나오면서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분명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가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면. 근데 한 번 정도는 더 임펄스를 만들고 난 뒤에 떨어질 거라 봐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최근 카카오를 저희가 여기 단계에서 임펄스 파동으로 5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왔을 때 한번 1차적인 매도를 했잖아요. 매도를 한 이유가 뭐야? 결국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었잖아. 우리 타점을 잡는 건 기준과 원칙.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거의 이 정도 가까이면 여러분들 몇 포인트인지 아세요? 거의 85 포인트까지 올라갔어. 일봉상. 그러면 이거는 매도해야 돼. 일반적으로 볼게. 카카오가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올 때마다 주가는 급락이 나오잖아요. 한 번씩 급락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의 표본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동이 끝나면 이 조정은 A, B, C로 떨어진다. 그리고 또 이 A, B, C 조정 파동이 확률적으로 볼 때 이거를 저점 대비 고점 해놓으면 0.382까지는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최근 분명 분기별 실적을 따른 호재로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걷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타점을 좀 잡아 나갈 때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분석과 단기 악재라 하더라도 이 악재에 대한 재료 소멸, 그 재료 소멸 이후에 올라가는 그 단기적인 또 타점들,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인지하고 끌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카카오만큼은 계속 이런 좋은 흐름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저와 함께 카카오에 대한 타점을 좀 받고 싶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흐름과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카카오 이런 타점들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카카오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내용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도 준비를 좀 해놨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카카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또 어떤 종목을 잡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 설문지 링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신규로 매수나 매도 타점을 잡은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좋은 그림들, 좋은 피드백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문지 참여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수의 하락과 시장에 대한 하락에서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꿀통들 제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이런 좋은 인사이트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내일부터 이 좋은 흐름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 여러분들 꼭 인지하고 함께 나가면서 좋은 그림들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9월달 우리 행복하게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상승장 같은, 지금과 같은 뭐 상승장에서 이런 우량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많지만, 여러분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상당히 또 자산을 증식시킨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고점을 찍은 뒤에 약 거의 1년 혹은 2년 가까운 지수의 하락이 나오는 이런 기간 동안 사실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단타식으로 타점을 잘 잡아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은 장이죠. 그리고 최근 여기 우리나라 지수 자체도 2024 년도 7 월부터 단기적인 저점이 또 땡 이렇게 나왔을 때 지수가 2,900 포인트에서 2,400 포인트까지 떨어졌죠. 자, 이런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까 좀 고민을 해 보면 결국 지수 하락에 혹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혹은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이렇게 지수의 하락에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이 나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나스닥 차트를 보면요. 최근 나스닥이 계속해서 저점 구간부터 주가가 올라오는 현재 이 구간부터 다시 이 저점 라인부터 주가는 지수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여기 볼게요. 최근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주는 현재 여기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주는 여기 단계를 보면 분명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이 RSI가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 전세가 걸렸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상승 구간에 대한 오파동에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당분간의 하락 추세로 깊게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이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지수를 이용해서 제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다 공유를 좀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종 종목별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좀 같이 잡아 드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나스닥 차트에서 한번 최근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2025년 2 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단계에서 분명 단기적인 고점이 뚫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RSI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때 나스닥은 불패다 생각했던 분들 이게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거의 25% 가량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 우리나라 시장 또한 거의 전멸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에 이런 지수의 흐름에 시장이 하락을 해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락 베팅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베팅을 해 나가고 이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 타점이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또 내용들 우리가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는 내용들 또 이런 지수에 대한 흐름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하락장에서 우리가 뭐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숏을 친다고 하죠. 말 그대로 이런 숏 물량들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특히나 저는 이 지수 흐름만큼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뭐 괜찮겠지만 결국 나스닥 시장을 분석해 나가는 게 사실 확률적으로 더 높은 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자체가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분명히 만들어 주고 있다 보고 있고 이런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또 이런 좋은 것들을 또 수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이런 지수의 상품에 어떻게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현재 나오는 이 타점이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또 해칭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현물 매수를 했는데 이게 약간 불안하다고 할 때 우리가 지수로서 이런 해지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역시나 지수만큼은 기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술하면 제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지수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런 좋은 흐름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언제든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또 이런 좋은 타점들 또 이렇게 언제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수의 흐름들 많이 꼭 참여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지수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